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연금 개혁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2050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이런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긴데 정부에서 어쨌든 사회보험 재정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정부 방침을 밝힌 건데요.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로는 뭐 비상경제장관 회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평소에 재정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새로운 얘기는 없고 예. 뭐 재정 건전성을 기하겠다는 그동안 해왔던 얘기 반복으로 보입니다. 예. 그 공적연금의 개혁과 건보 지출의 효율화를 언급을 했는데요.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심각한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제대로 된 돌봄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단지 재정론에 입각해서 재정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뭐 기존의 보수 정부가 해왔던 일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 지난 25일이었죠. 지난 화요일 날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연금 재정 고갈 문제 그리고 또 4대 공적 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이게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예, 뭐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여당의 내부 사태 또 뭐 이런 국정 난맥 때문에 네.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다가 석 달 만에 지각 개최를 한 거죠. 그렇죠. 첫날은 이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견례하는 정도여서 뭐 깊은 얘기는 오가진 않았습니다만 뭐 네.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식하고 예. 뭐 좀 정치적인 좀 계산을 좀 벗어난 그러한 활동하겠다고 좀 다짐을 했고요. 특히 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서 연금 제도를 다루자고 제안했고 예. 특정한 의제와 논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국민 노후소득의 보장이 되는 모든 제도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예. 그와 함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노후소득 보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 뭐 결국은 이건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같이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했고, 예. 뭐 민주당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식이 노인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30만 원을 4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그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인상에는 뭐 공감하지만 반드시 국민연금을 포함한 그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같이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이런 국회 특위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나아가 퇴직연금을 포함한 예.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다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통합이 아니고 현재는 이제 연계되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국민연금의 수령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예. 기초연금을 삭감을 합니다. 즉 소위 그렇죠. 연계 차감인데요. 예, 예. 그러면 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서로 제도가 제도에 보완을 하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어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이 입장이었고요. 이번에 예. 기초연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연계 부분도 같이 다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김성주 의원께서는 국민연금 이사장도 하셨잖아요. 네. 지금 국민연금 상황 앞으로 지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연금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소득이 없을 때 이거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복지 제도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구의 나라들이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는 이게 88년도 굉장히 늦게 도입해서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예. 언제 기금이 소진되니 보험료 더 내라. 그리고 받는 금액을 깎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연금 개혁을 할 때 재정론에만 입각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고 예.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서 노후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서구의 그 선진 국가들도 다 그렇게 해결해 왔으니까요. 우리도 예. 그거를 해결하자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이번 특위의 1차 활동 기한이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특위가 그 사이에 어떤 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차 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겠지만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라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몸집에 코끼리 옮기려면 네. 한 번 힘써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어떤 소위 이제 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한 이 모수 개혁 방안, 보험료 조정이라든가 예. 지급 시기 또 납부 연령을 올리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현재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좀 내놓으면 국회가 그거를 다루면 될 것이고요. 예. 보다 더 중요하게 국회 특위가 돼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조 개혁 방안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 동안이나 최근에 이야기한 걸 봐서는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자라고 하는 기본 방향은 제시한 걸로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것은 최대한 서로 합의해서 이루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문제는 결코 짧은 시간 동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국회 특위가 연금 전문가들,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도 국민과 함께 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관련해서 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그것도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맡겨만 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 또한
국회의 연금 개혁에 공을 던져놓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국회의 논의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 단계까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워크숍까지 열고 입장을 조율하신 걸로 아는데요. 자, 큰 틀에서 민주당이 정부 원안대로는 통과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죠? 뭐 지금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예산안이 어느 나라도 없고요. 예. 저희는 이번에는 좀 세입 부분을 좀 많이 볼 생각입니다. 세입이요? 이번에 소위 부자 감세 조치를 선제적으로 예. 윤석열 정부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번에 그 영국의 그 경제적 위기와 총리의 사태 파동은 섣부르게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예. 결국은 재무장관을 사퇴시켰는데 그걸로 안 되고 결국 총리가 물러난 거거든요. 네. 이만큼 이 감세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발표한 게 이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네. 그거는 민주당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고요. 예. 또한 지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서민과 어려운 계층, 그 중소 자영업자 등에게 지출할 예산을 깎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예. 입장을 갖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상임위와 예결 심의 단계에서 민주당의 입장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관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부자 감세다 그런 부분이시고 또 약자 복지를 말하면서 민생 예산을 10조 원 삭감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인가요? 예,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는 게 뭐 지역사랑 상품권 예.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예산을 깎은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주거 불안이 좀 심각해질수록 임대주택, 특히 공공 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려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오히려 삭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좀 영세 상인들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네. 그런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도 역주행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들을 크게 삭감한 것들, 그다음 뭐 119 장비를 확충하거나 구급대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포퓰리즘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 화폐나 뭐 노인 청년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경제적 효과가 없는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죠. 이미 낙수 경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데 네. KDI 연구 보고서 하나를 인용해서 감세 조치를 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요. 네. 저희는 뭐 이 세세한 부분들을 뭐 다 일일이 뭐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하겠다. 예. 세수 감소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거고 지출 부분도 예.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출하는 예.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주제를 바꿔서 지금 정치권의 현안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어제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사과의 말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김진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제 행안부나 이런 그 재정 당국의 그 동의 이런 절차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것처럼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네. 지급 보증을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지자체장의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서 채권 시장 따라서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뭐 지방채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법안 내용으로 담아서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진태 지사는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퇴 책임을 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어느 뭐 경제신문에서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거라고 했는데 네. 이게 그야말로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죠.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 아주 무모한 도박을 벌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필요에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뭐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난 것이죠. 그로부터 겪게 된 시장의 혼란과 그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강원도 지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 애초에 그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위험 부담이 많았다.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해온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특히 뭐 도로나 터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과 이 테마파크 사업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광원도는 이 미실현 터널을 재정당국에서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그걸 반대하니까 자체적으로 진행했다가 지금 엄청난 손실을 껴안고 있거든요. 이게 다 공교롭게도 뭐 현재 국민의힘 전신 정당 도지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전임자가 해왔던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이걸 뒤집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연금개혁 특위의 여당 간사죠. 강기윤 의원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해 놨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연결해서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